안녕하세요.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요일이 월요일이네요. 5월 9일. 어제는 어떻게 어버이날 여러분들 가족과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또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날. 아무튼 가정의 달 여러분들 건강하고 가족과 잘 화목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음악 틀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소. 조항조가 원래 불렀는데 김호중이가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건데 오히려 원곡자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틀어드렸습니다. 아무튼 항상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근데 잘 들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삐져갖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0주차입니다. 10주차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진도를 좀 팍팍 나가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회와 건강 가정. 자, 첫 번째 이제 다문화 가정의 현황인데 다문화 사회의 정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정말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갖고 정말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계신 분도 못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막 많이 못 나가고 그런 정체기는 있었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큰 주류를 이루고 있고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접변은 침략과 지배, 피지배에 의해서 끊임없는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며 국가 간 교류가 전 지구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나라 막론하고 다 닥쳐있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2000년대 이후에 결혼 이민 등에 의해서 외국인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다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일민족으로서의 단순성에 익숙한 문화 환경적 경험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형식에 의한 다문화 접변은 이제까지의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접촉에 비하여 주체로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생소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문화 사회가 앞당겨진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3D 업종 뭐 이러면서 그 업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사람들 없으면 또 돌아가지도 않는데요. 우리 작은 형이 저기 성수동에서 피혁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죽. 그런 제품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뭐 이렇게 뭐 가다라든가 신발 가죽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어내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또 그다지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요? 외국 근로자들이 오는데 지금 이 외국 근로자들도 더 난리랍니다. 서로 간의 정보를 교류해서 여기서 조금 돈을 더 준다더라.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잘 키워서 이제 숙련된 기술자가 됐는데 그새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경쟁업체로.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의리라든지 그거보다는 일단은 돈 벌러 왔으니까 돈에 의해서 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갖고 또 뭐 퇴직금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뭐 고용 노동부에 막 무조건 신고하고 뭐 아무튼 골치 아프대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조차도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형이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작업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그 아들이 하나 조카가 있는데 그놈은 아예 거기에 신경도 안 써요.
아버지가 그걸 물려주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는 나름대로 또 취직해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하는 얘기가 아휴, 조금 있으면 이것도 접어야 되겠구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어디서 와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덩달아서 이제 또 이민도 많이 오고 외국인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남성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초기에는 혼란과 부적응이 없지 않았지만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 정착기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4년 정도 됐죠? 그러나 24년? 아니죠. 12년이 14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적응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건강가정 관점에서의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현황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는 좀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아무튼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것만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흐름은 현황은 지금 이거보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의 변화 양상을 외국인과의 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결혼 이민자의 증가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2005년 여기네요. 2005년 여기 있습니다. 동그랗게 30.7%. 이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42,356건. 전체 결혼 건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수는 1990년에 4,710건과 비교해 볼 때 15년 동안 약 100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배,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과 1년 전에 2004년도에는 34,640건이었는데 그러니까 8,000건 정도가 더 증가를 했네요. 2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 결혼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요거죠? 요거 색깔이 이렇게 녹색 비슷한 거 엄청나게 증가했죠. 하지만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꾸준하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특히 이제 필리핀,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여성분들이 이때 당시에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2005년도에 결혼한 농촌 총각 중 35.7%는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신부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뭐 결혼 사기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이거를 빌미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돈만 벌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신부도 많이 있고 해서 피해보는 농촌 총각들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고부 갈등이라는 그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텔레비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농촌 사회에서 이제 그래서 다문화 가족 형성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6년도에 방문 취업제 예고에 따라서 조선족 여성 유입 인구가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국제 결혼의 사정 심사 하도 많이 사기당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거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정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서
2016년대는 20.6천 건으로 2005년 대비 48% 거의 반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의 총 혼인 건수 2000년대 33만 2천 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31만 4,300건, 외국인과의 비중은 42.3%. 총 혼인 중 비중이 가장 높았죠. 우리나라 전체 혼인 비율 중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13명은 외국인과 혼인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30.7%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잠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혼인을 했을까요?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국 여성의 국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16년도에는 베트남, 2006년도에 볼게요. 2006년도에는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이었는데 2016년도엔 역전이 됐죠. 중국보다는 베트남 여성들이 더 많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2006년도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 순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중국이 이나마도 좀 더 많네요. 조금. 그리고 미국, 베트남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2019년 통계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나중에 더 찾아보면 아마 최근 자료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 아내, 한국 남성하고 외국인 아내하고의 결혼,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했는가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총 개수가 29,000, 25,000, 28,000, 2만 이렇게 돼서 2016년도에는 14,822.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뭐 비슷하네요. 2018년도에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느네요. 이제 점점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하는 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된다면은 대만은 조금 이렇게 뭐 거의 한 200명 정도 수준이고, 필리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이 24,879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베트남도 그렇게 가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6,719명, 12명.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꽤 들어오네요. 그리고 보게 되면 태국 2,050명, 그리고 중국에서 3,64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649명으로 2019년도에 했는데,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조선족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2005년도 2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점점 줄기는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베트남이 거의 배 이상 들어온다 하지만, 합계로 보게 된다면 베트남은 10만 명 정도인데 중국은 21만 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지금 추세는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오냐?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거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고, 미국도 한 600명 정도, 러시아도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주 좀 안 좋은데, 그렇죠? 필리핀도 우리가 필리핀 많이 했는데
2005년도에는 뭐 거의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더니 지금도 한 800명 가까이는 되네요. 오히려 지금 베트남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여성 혼인 건수를 보게 된다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외국인 남편. 남자들은 누가 많이 들어오냐? 2005년도에는 중국이 그나마도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역전됐다. 미국이 좀 더 많네요. 미국이 1468명입니다. 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중국은 38,000명인데 일본이 가장 많네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뭐 한 4년 동안 우리나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전체적인 총 명수를 보게 된다면은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의 그 결혼 현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던 분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국 남성과 이주 여성의 국제 결혼은 이제 주로 저개발국에 비하여 한결 나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결혼의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서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분들은 저개발 국가죠. 아직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농촌 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갑자기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딱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한국인 간의 결혼 관계,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정을 기반으로 혹은 서로의 배경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혼전교제를 전제로 한 결혼과는 사뭇 다르죠. 그냥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서로 연애도 하게 되고 또 중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중매를 섰다가 그 다음에 몇 번의 만남 그리고 어느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결혼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문제가 좀 덜 생기는데 사진 한 장만 가지고 결혼하게 된다니까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자체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위한 준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결혼은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나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인 혼란과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인 적응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기능하게 되므로 가족 전체, 나아가 사회가 그 영향권에 속하게 되므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가 가족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 전체죠.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기본 혹은 공통 문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언어 미수,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으니까 언어 소통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문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중 90% 이상이 대화 시 한국어를 쓰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결혼 이주 여성의 어려움 중 하나 가장 으뜸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이민자, 기화자의 85% 정도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언어 문제, 외로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여성 국가에 대한 언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이 한국 언어를 배워서 쓰는 게 많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내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 장기간의 일상적 대화의 차단은 부부간 상호 이해와 친밀감의 형성을 방해하고 심각한 부부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주 여성을 상담한 결과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서 부부 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 표현 출의 방법으로서 신체적,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 생활 어려움 중에 경제적 곤란을 지적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월 평균 가구 소득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0.4%,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3.8%. 200에서 300이 제일 많죠. 30.4%, 그 다음이 100에서 200. 이렇게 보면은 조금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2012년 실태 조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다소 개선됐지만 저소득 고령의 남성 배우자가 다수인 다문화 가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가구에 비해 다문화 가족의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 문화의 차이 역시 기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의 전반적인 차이는 그 융합과 조정의 과정에서 흔히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적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부부 간 문화 차이를 경험한 비율은 59.2%로 2012년 50.6%보다 증가했으며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문화 차이를 경험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식습관이 36.9%, 그 다음으로는 가족 의례가 23%, 자녀 양육 방식이 19%, 저축 소비 등 경제생활 방식이 15.3% 이런 생활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 이민자, 기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한 결과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일자리 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의논하거나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도움이나 의논이 필요할 때 30%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2012년과 비교해 보면은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소외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의 참여가 모국인 친구 모임 위주로, 이게 이제 58.9%죠.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인과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도 대폭 감소해서 한국 거주 기간이 증가하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서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가족 공통 문제에는 가장 먼저가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의 장애. 대부분 한국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외국에서 온 여성이 그거를 곧바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좀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고 또 생활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먹고 하는 거, 식습관, 그게 한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 의례, 자녀 양육 방식, 경제 생활 방식,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심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